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노란 한 장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잊지 말기, 꼭 말할 것. 누가 쓴 걸까? 아마도 과거의 나겠죠. 그때 나는 어떤 걸 잊지 말아야 했고 무엇을 꼭 말하려 했던 걸까요? 급한 메모, 해야 할 일, 일정, 짧은 번호.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 쓰지 못하고 남습니다. 몇 글자만 적혀 있는 반쪽짜리 문장. 그리고 전하지 못한 말의 흔적처럼 서랍 속 어딘가에 숨어 있죠. 나는 오늘 그 쓰다만 한 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잊지 말기. 그건 어떤 감정에 대한 당부였을까요? 미안함? 고마움? 아니면 후회? 그리고 꼭 말할 것. 그건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내게 중요했던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한 장쯤은 어디에도 붙일 수 있고 손으로 쓱 떼어내면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적힌 말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그건 순간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포스트잇으로 하루를 계획했었습니다. 아침에 책상에 앉아 회의 준비, 이메일 회신, 약국 들르기 같은 것들을 적고 하나씩 떼어내는 일이 작은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내기, 오늘은 말하지 않기, 참을 것, 전화 걸기, 그만 미루기. 그건 내가 나에게 다짐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나만 아는 방식으로 마음을 기록한 거죠. 그중 어떤 포스트잇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붙여놓고도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 전하지 못한 문장, 누르지 못한 전화번호.
하지만 그것을 적은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견한 포스트잇은 다 쓴 메모지의 맨 아래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잉크가 조금 번졌고 귀퉁이는 접혀 있었으며 붙였다 뗀 흔적이 두세 번쯤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장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여전히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장은 그때 내가 오늘의 나에게 보낸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지 말기, 꼭 말할 것. 지금이라면 그때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을 미룹니다. 지금 말하기엔 애매하니까. 타이밍이 지나갔으니까. 혹은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감정은 물건과 달라서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히 쌓이고 불쑥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적습니다. 다시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책상 옆에 자주 쓰는 묶음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새 종이를 꺼내 이전의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잊지 말기, 꼭 말할 것.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적어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말. 이렇게 적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종이 한 장으로도 마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앞에도 쓰다만 한 장이 있나요? 혹은 아직 쓰지 않은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써보세요. 지금 적는 그 문장이 훗날 당신의 마음을 구할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미뤄온 다짐, 그리고 잊은 줄 알았던 감동. 그 모두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포스트잇은 작지만 그 위에 담긴 마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토스터기에 식빵을 넣는 일이다. 무심한 손으로 두 조각의 빵을 넣고 레버를 누른다. 딸깍 하고 내려가는 그 소리는 어쩐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기분이 든다. 조용한 부엌에서 그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다. 빵이 천천히 구워지는 동안 나는 물을 데우고 컵을 꺼내고 라디오의 볼륨을 아주 작게 켠다.
이따금 빵 굽는 냄새에 묻혀 DJ의 말은 잘 들리지 않지만 그 고요한 혼잣말 같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와 함께 스며든다. 그러다 툭 하고 토스터에서 빵이 튀어오른다. 순간 나는 무심코 손을 뻗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손끝에 닿는 그 뜨끈한 열기. 아, 아직 뜨겁구나. 빵을 바로 집으려다 멈칫하게 되는 그 미묘한 온도. 조금만 조급하면 데일 수도 있는, 그렇다고 너무 기다리면 금세 식어버리는 그 열기. 나는 그 짧은 순간의 감각을 오래 기억한다. 방금 꺼낸 토스터의 열기 속에는 묘하게도 감정과 닮은 무언가가 있다. 누군가의 마음이 그렇다. 조금 전까지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 사랑, 분노, 설렘, 혹은 용기. 그 마음은 늘 방금 꺼낸 토스트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손끝으로 닿으면 데일 수도 있고, 조금 기다리면 금세 식어버리고, 너무 오래 놔두면 단단해져 버리는 것. 나는 한동안 그 열기를 느끼고 싶어서 방금 꺼낸 빵을 그저 바라볼 때가 많았다. 따뜻하게 식탁 위에 놓인 두 조각의 빵. 버터가 살짝 녹고 빵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공기를 채우는 그 시간. 그건 단순히 식사 준비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흐름이었다. 우리도 어쩌면 스스로를 그렇게 굽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밤의 고민과 불안 속에서 속을 다 굽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고 조금씩 마음을 데우는 시간을 거쳐 하루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손끝에서 놓쳐버리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방금 꺼낸 빵처럼 뜨겁고 조심스러운 순간이 있다.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그 짧은 숨고르기.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 초조한 마음. 안부를 묻고 싶지만 어색해지는 말의 순서. 그 감정은 마치 토스터에서 갓 튀어나온 식빵 같아서 너무 급하면 데이고 망설이면 식어버린다. 한 번은 누군가와 크게 다툰 뒤 그 사람에게 커피를 내주며 식빵을 건넨 적이 있다. 그 빵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구운 것이었고 미안해라는 말 대신 준비한 유일한 표현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끈한 빵을 함께 먹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려갔다. 감정은 때로 말보다 온도에 가깝다. 뜨겁고 식고 다시 데우고 때론 말보다 한 잔의 차, 한 조각의 빵이 더 진심을 전할 때가 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와의 감정이 꼬였을 때 토스터기를 꺼낸다.
어떤 말도 꺼내기 어려울 때 그저 빵을 굽는다. 그리고 방금 꺼낸 그 열기를 같이 나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한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감정의 온도. 그건 마치 손끝으로 전해지는 빵의 열기처럼 분명하다. 누군가는 말한다. 빵은 빨리 식으니 바로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가끔 그 식어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조금은 식고,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꺼내게 된다. 오늘 아침 나는 다시 토스터를 켰다. 식빵 2조각을 넣고 레버를 내리고 그 딸깍하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마음을 데웠다. 그리고 꺼내자마자 그 빵을 손에 들고 내 마음을 떠올렸다. 지금 이 마음은 얼마나 뜨거울까?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데워졌을까? 방금 꺼낸 토스터의 열기. 그 짧은 순간의 온기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다시 마음을 굽는다.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는 가장 먼저 선풍기부터 닦는다. 낮에는 아직 덥지만 밤에는 이불을 덮게 되는 계절. 그 즈음이면 선풍기도 제 역할을 다한 듯 조용히 한쪽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플라스틱 덮개를 조심스레 열고 날개를 하나하나 닦다 보면 꼭 어딘가에 얇은 먼지가 끼어 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여름 한철의 흔적이 남아있다. 날개 사이에 낀 먼지와 머리카락, 희미한 회색의 층이 선풍기 속을 덮고 있다. 처음엔 무심코 걸레를 들지만 곧 그 먼지가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건 여름의 조각이다. 땀이 흘렀던 밤, 더워서 잠을 설치던 새벽. 선풍기를 켠 채 멍하니 앉아있던 오후. 그 모든 순간이 그 날개 위에 얇게 겹겹이 쌓여 있다. 나는 조용히 닦는다. 세제를 묻힌 천으로 원을 그리듯 돌리며 하나의 계절을 조심스레 지워나간다. 닦다 보면 문득 여름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혀끝을 간지리던 저녁. 가족들과 에어컨을 쟁탈하던 거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었던 불면의 밤. 그 속에서 나는 지쳤고, 때론 웃었고, 또 때론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기도 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선풍기 날개에 얇게 붙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유난히 여름을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무더위에 약하고
습도에 쉽게 지치고 지나치게 선명한 햇살에 어깨를 움츠린다. 그래서인지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항상 마음속에도 피로가 한 겹 쌓여 있다. 그 피로를 닦는 일이 선풍기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다. 닦다 보면 어느 순간 바람이 다시 가벼워진다. 막힌 곳 없이 돌아가는 날개. 청소가 끝난 선풍기를 다시 한번 켜본다. 그 바람은 여름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한층 부드럽고 서늘하고 마치 안녕을 말하는 듯한 바람이다. 우리는 늘 계절을 넘긴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겨울을 향해 걷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야 할까? 나는 선풍기 날개를 닦으며 올여름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도 함께 닦는다. 설명하지 못한 말들,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 혹은 아직 덜 식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여름이라는 이름 아래 쓰러져 간다. 누군가와 다툰 날이 떠오른다. 땀에 젖은 셔츠, 말을 아끼던 얼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나왔던 현관. 그날 밤 선풍기를 틀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바람에 휘날리듯 떠다녔다. 지금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나는 그 바람 속에서 한 문장을 조용히 속삭였던 기억이 있다. 미안했어. 그 한마디를 말하지 못한 채 여름은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여름의 마지막 날개를 닫고 있다.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정리하며 살아간다. 일정을 정리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그리고 감정을 정리한다. 하지만 그 정리는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선풍기 날개 위 먼지를 닦는다고 해서 그 여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건 단지 다음 계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한 겹 한 겹 닦는다.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아프게, 그러나 단단히. 그리고 마지막 날개 하나까지 닦아낸 후 선풍기를 거실 한켠에 세워둔다. 그 안에는 내가 보낸 여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겨울이 오면 그건 다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힐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여름이 오고 나는 다시 그 먼지를 털어낼 것이다. 그때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선풍기 날개에 낀 여름. 그건 사라진 계절이 아니라 지나간 마음의 모양이다. 밤이 깊어지고 바닥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쯤
나는 조용히 전기장판의 코드를 꽂는다. 딸깍 하고 스위치를 울리는 그 짧은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오늘 하루의 끝에 누군가 다정히 불을 켜주는 느낌이다. 온도 조절기를 가장 낮은 단계에 맞추고 이불을 걷어낸 자리 위에 천천히 손을 얹는다. 아직은 아무 온기도 없지만 이제 곧 미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해질 것을 안다. 전기장판은 빠르게 뜨거워지지 않는다. 바로 온기가 퍼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몇 분 후면 손끝에 미세하게 감지되는 따뜻함이 생기고 그 온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온몸으로 번져간다. 나는 그 기다림을 좋아한다. 급하지 않은 위로, 말이 없는 다정함,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온도. 겨울은 체온보다 더 낮은 공기와 싸우는 계절이다. 그런 계절 속에서 전기장판은 몸 하나 놓일 수 있는 작은 피난처가 되어준다. 예전에는 추위를 그저 참았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양말을 겹겹이 신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려가며 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스스로 따뜻해질 방법을 하나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스스로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 전기장판을 켜는 밤은 그런 밤이다. 오늘도 잘 견뎠다는 마음에 따뜻함을 건네는 시간. 누군가의 말보다, 어떤 위로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를 안아주는 온도. 어릴 적 겨울방학은 늘 차가웠다. 나는 전기장판 위로 이불을 펼치고 그 위에 몸을 눕히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그 온기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녹였다. 그날 혼났던 기억, 친구와 다퉜던 마음, 슬며시 베개에 묻은 눈물 같은 것들이 온기에 젖어 조용히 잠잠해졌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전기장판을 켠다. 오늘 말하지 못한 일, 잘 견뎠지만 내내 무거웠던 마음, 잠시 내려놓고 싶은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불 아래로 밀어넣고 그 위에 몸을 눕힌다. 그러면 비로소 숨이 길어진다. 생각이 느려지고 몸이 말랑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어떤 밤은 전기장판 위에서만 울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바닥에 기대어 천천히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온도였다. 나는 온도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이다. 차가운 사람 곁에선 움츠러들고 따뜻한 사람 앞에선
말이 많아진다. 그런 나에게 전기장판은 말이 없는 따뜻한 친구다.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밤,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 밤, 그때 나는 조용히 전기장판을 켠다. 그리고 다짐한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고. 삶은 종종 너무 차갑다. 속도도, 말투도, 표정도. 그래서 그런지 나는 점점 따뜻한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뜨거운 국물, 햇살 좋은 오후, 그리고 전기장판 위에 고요한 시간. 그것들이 내 하루를 지탱해주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만들어준다. 어떤 밤은 전기장판 위에서 일기를 쓴다. 가만히 누워 허벅지 위에 노트를 올려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 줄씩 적는다. 오늘은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 말은 너무 서운했지만 참았어. 다행히 큰일은 없었고 그냥 흘러갔어. 그런 문장들이 이불 속에서 묘하게 부풀어 오른다. 전기장판의 온기 때문일까? 감정이 조금 더 부드럽게 쓰인다. 내가 온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다. 차가운 걸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당장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전기장판을 켠다. 하루의 끝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온기 하나. 당신도 지금 누워있는 바닥이 차갑다면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딸깍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어. 이제 따뜻해져도 돼. 아침 8시. 늘 타는 노선의 버스에 몸을 싣는다. 창가 자리가 비어있는 날이면 괜히 하루가 조금 나은 것 같다. 버스가 출발하고 시내의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다. 창밖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흘러간다. 출근길을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누군가. 어쩌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얼굴을 보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인지도 모른다. 처음엔 그저 배경처럼 보였던 사람들. 하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 둘 생긴다. 검은 코트를 입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남자. 가방을 앞으로 메고 걸음을 늦추는 여학생. 어김없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묘하게 내 하루에 스며든다. 나는 그들을 이름 없이 기억한다. 코트씨, 가방 학생, 커피 손님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겐 내가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오늘도 거기 있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다. 혹시 나도 누군가의 창밖 풍경일까? 누군가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내 얼굴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스치듯 남아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괜히 허리를 펴고 앉게 된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군가의 시야에 스며드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다잡게 한다. 창밖의 풍경은 늘 같지만 그 속의 얼굴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때론 웃고, 때론 표정이 굳어 있고, 때론 누군가와 통화하며 빠르게 걸어간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어제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본다. 혹시 무거운 일이 생겼을까? 좋은 소식을 들었을까? 아니면 단지 월요일이었을 뿐일까? 그 모든 추측은 대답 없는 공상에 불과하지만 그 상상들이 내 하루의 리듬을 만든다. 사람은 이야기 없는 풍경 앞에서 상상력을 쓴다.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사람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 스스로를 슬며시 앉혀본다. 창밖의 얼굴들은 어쩌면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피곤한 얼굴을 보면 내가 지쳐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누군가의 웃음을 보면 오늘은 조금 웃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출근길을 전쟁처럼 여긴다고 한다. 밀리는 교통, 반복되는 일상, 끝나지 않는 업무. 하지만 나는 그 길을 조용히 흐르는 풍경으로 기억하고 싶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말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창밖의 사람들과 나란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언젠가 비가 오는 날, 버스창에 흐르는 물줄기 너머로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걷고 있었다. 나는 순간 창문에 손을 대고 그녀를 따라 눈을 움직였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표정은 멍하니 떠 있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아니면 감정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는 중인 듯. 그 짧은 5초 동안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수십 가지로 상상했다. 시련을 겪었을 수도 있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냥 비를 맞고 싶었던 날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버스는 지나갔고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비 오는 날마다 나는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것은 어떤 얼굴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잔상이었다. 우리는 출근길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어떤 얼굴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건 아마도 내 마음 한가운데 비슷한 표정을 지닌 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아침도 나는 같은 버스를 탔고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익숙한 얼굴을 지나쳐 왔다. 그 사람은 오늘도 커피를 들고 있었고 조금 늦은 듯 빠른 걸음을 걸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만나네요. 부디 당신의 하루도 조금은 괜찮기를.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